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종목이 생기셨으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픽입니다. HYTC, SM, 심텍, 어보브 반도체, 하이트진로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고요. 손여로 팀장은 대성미생물, 삼성중공업, 솔루앱, 서울옥션, 현대차까지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종목 확인해 봤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HYTC 네.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예, HYTC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초정밀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어떻게 보면 초정밀 부품을 생산한다는 것보다도 이 초정밀 어떤 기술을 보유하면서 뭐 양극재, 음극재 붙이는 그런 금형 작업, 노팅 작업을 좀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정밀 쪽에서의 부품이 2차 전지 업체들, 향후에 배터리, 이 셀을 만드는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생산 능력이 좀 빨라지고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 초정밀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HYTC가 이런 기술 쪽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태고, 뭐 급한 공정과 좀 조립 공정까지도 내재화에 대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는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그 전에 이 배터리 3사죠. 삼성 SDI 그리고 이 뭐 SK온 그리고 다른 여러 그 기업들, LG엔솔루션 같은 기업들의 우리나라 그 기업들 납품하는 비중이 거의 70~80% 차지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외에 다른 기업들로의 그 수출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객 다변화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상장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네. 깜짝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 시간을 좀 땡겨서 네. 쓰실 수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투자 포인트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건가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시간이 남을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대성 미생물을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전에 윗골이 정말 길게 달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격 전략까지 좀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제가 이제 스피드 종목테는 나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네. 1년이 되었고 첫 번째 종목입니다. 가치 투자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성 미생물은 이제 돼지열병 관련 종목이고, 이제 돼지열병이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강원도 양구였나요? 이제 5월 26일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좀 고래량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간시 양봉은 지켰는데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사실 뭐 저번 주 금요일 대성 미생물을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대성 미생물을 이제 매수할 때 어떤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지 좀 고민하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선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돼지열병 관련 대장급 종목 사실 체시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체시스 같은 경우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현재가로 바로 매수할 경우에는 좀 갭을 메꾸는 과정 속에서 좀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은 이번 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보다는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갈 곳을 잃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스윙 투자나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대성 미생물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나는 트레이딩 스킬이 있어, 난 손절 겸허할 수 있어 라고 하신 분들만 좀 대성 미생물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미생물은 체시스와는 달리 좀 연간 실적 기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갭도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하방 다지고 천천히 저점 높이고 있기 때문에 12,900원부터 12,5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5%를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단기적인 저항을 봤을 때는 13,800원과 네, 14,500원 사이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밴드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인데요. SM을 들고 오셨습니다. 수많은 엔터사 중에서 SM을 들고 온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뭐 외국인들이나 네. 뭐 기관 쪽에서 누적 순매수는 계속 좀 쌓여 있는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우선 SM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음반이나 음원 부분의 그 이익은 좀 떨어졌지만, 이 오프라인 공연 쪽과 이 오프라인 공연을 통한 MD 이런 라이센싱에 대한 수익 부분은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하반기 때 지금 SM의 라인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음원이나 음반 판매 같은 경우는 40% 정도 이상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의 기본적인 어떤 콘서트 수익이랑 MD 수익을 깔아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음원이나 음반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SM의 그런 하반기 실적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NCT 쪽에서의 유닛을 본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구독자 수가 1,800만 명이 되는 점을 봤을 때도 뭐 이런 추가적인 부가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음원 음반 수익이 아니라 부가적인 수익 부분은 계속 가치 창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일본 쪽에서의 콘서트 라인업은 하반기 때도 NCT도 그렇고 여러 에스파 계속해서 그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콘서트시로 본다고 한다면 또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는 거의 60% 이상의 수익을 잡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뭐 모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이제 뭐 선박이나 해양 플랫폼을 건조하는 뭐 선박 플랫폼 업이 있고, 그다음에 토목공사를 치는 엔지니어링 사업 부문을 구성이 되고 있는데, 조선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현대 미포 조선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주 이슈가 나오고 있고,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3, 4분기 이후에 흑자 전환 모멘텀이 나오면서 예전에 이제 CPI 발표하고 나서 운수 장비 위주로 이제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항했다고 하면은 조선주는 이제 운수 장비 뒤에서 정말 외인의 강한 순매수에 엄청 부담스러울 정도 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현대미포 조선도 괜찮고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과 같은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도 괜찮지만, 그 종목들이 뭐 외인과 괜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좋지만 추세가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하면은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삼성중공업이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HS 엔진과의 엔진 관련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금액이 계약 금액이 1,705원 규모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이제 현대미포조선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이제 원자력 추진 선박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착수했는데, 이 삼성중공업이 용융염 원자로 MSR 개발사인 덴마크 시보크사와 기술 협력 개발 영역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좀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외인과 계열이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왔으니까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왜 시간을 보시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땡이 듣기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종목은 심텍인데 심텍 같은 경우 항상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 투자 포인트로 들고 오신 걸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항상 매수 기회. 그렇죠. 항상 네. 매수 기회가 있는 게 바로 심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2분기도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실제로 네.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영업이익 추정치보다도 거의 20% 넘었기 때문에 이 심택이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떤 수급이나 시장에서 관심이 좀 제한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역시 뭐 반도체 쪽에서의 뭐 DDR5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 지연 부분이 아직까지도 심택에 대한 모듈 PCB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지만,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뭐 기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DDR5 쪽에서의 수급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심택 같은 경우에 이런 모듈, 뭐 PCB 쪽에서의 가격에 대한 부분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좀 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과거에도 봤을 때도 이 DDR4로 전환 시에 평균적으로 ASP가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DDR5 전환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 판매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그 2분기 실적도 본다고 하더라도 3, 4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모듈 PC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기판 쪽에서는 이 돈이 되는 어떤 고마진 제품 쪽으로의 사업 영역을 많이 좀 그 바꾸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심택에 대한 실적은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손연래 팀장님의 종목도 좀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솔루엠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떤 심택과 좀 유사한 관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 CPI 발표하고 좋은 모습, 이제 운수 장비랑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다가도 어떤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솔루엠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실적 향상화와 그다음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가지고 외인과 기관이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가 쉬어갈 때도 솔루엠만은 저번 주 금요일에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20년 상반기 실적을 보더라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 향상세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더라도 피크아웃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3, 4분기 하반기까지도 실적 향상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더라도 6월 말에 맥점을 찍고 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점진적 우상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트레이딩 스킬이 없으신 분들도 좀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엠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말 간략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성홍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7일 날 조금 갭 띄우면서 출발한 뒤에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 크게 급등한 다음에 조정을 안 받는다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이 주식을 팔지 않으면 절대 주가는 떨어질 일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 이상의 그 목표 주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설계하고 이제 외주 생산하는 뭐 펠립스 그런 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17% 늘어났거든요. 한마디로 이 어버브 반도체가 이 MCU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높은 상품 쪽으로, 특히 이제 리모컨이나 이런 쪽으로의 이 판매 부분을 늘리는 그런 그 사업에 대한 구조를 많이 좀 그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그 상황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고객사 여러 삼성전자 대기업 같은 이 고객사들은 항상 유지를 하면서 MS, 그러니까 마켓 시어를 항상 늘리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버브 반도체는 안정된 고객사 안에서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을 쉽게 용이하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는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오버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의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 신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네. 점도 저는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마진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이제 NFT 관련 수혜주로 게임주만큼이나 강한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단순 테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적 향상세가 주목되고 있고 단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경매를 위탁 판매하고 있는 NFT 관련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에 2021년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단기 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와 이제 NFT 미술품 경매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 때문에 2022년 연간 실적까지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치 투자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신세계로부터 인수 관련 모멘텀이 나오면서 오늘 저번 주 금일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3월과 4월 달에 나왔었는데 어떤 방향성이 반대로 가지 않고 꾸준하게 정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옥션을 좀 중장기적으로 매매해 보셔도 좋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을 찾는 분이라고 한다면 서울옥션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는 저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단기적 슈팅 나온 다음에 물량 소화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21선이 올라오면서 곧 눌림목을 만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실적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외인이나 기관 수급 등을 체크하면서 모아 가시다가 신세계에서 어떤 몸값을 책정한다거나 청약 일정이 네. 나온다든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 슈팅이 나오면 그때 네. 비중 관리하시면 네. 좋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밀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 혹시 그럼 서울 옥션이요. 지금 4만 원에 매입할 가능성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4만 원 바라보면서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증권사 리포트나 보더라도 목표가 3만 원 중반대 네. 그다음에 저는 사실 딱 목표가 4만 원 딱 고정했을 때는 솔직히 4만 원 가는 걸 본 적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약 네. 2만 8천에서 3만 2천 원 그리고 정고점이 4만 원이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인 3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옥션 가격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성홍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마지막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하이트젤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지금 최근 시장 상황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2분기 실적 우려감 또 이제 최근에 불거지는 화물연대 파업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는 끝난 건 아니지만은 주가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하이트젤로 2분기 시작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맥주 가격에 대한 그 상반기 때 네. 맥주 가격이 올라놨던 부분이 마진 부분을 훼손 안 했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음식료 업종 전체적이죠. 이 곡물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판매 가격만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마진 부분은 그대로 더욱더 벌어지면서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양쪽에서의 어떤 매출이나 마진 부분은 저는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코로나 19가 다 재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거리두기 제한은 좀 제한적으로 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수요 부분이 계속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젤로까지 들어봤고요. 손여로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네. 종목 현대차라는 종목입니다. 모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마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악재
빠르게 좀 회복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은 보통은 이제 움직임 자체가 뭐 빠르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뉴스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현대차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이슈가 나오면서 한 1주나 2주 정도 쉬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1주나 2주를 쉬었다면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겠지만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회복하면서도 회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슈가 확인이 돼가지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현대차의 실적 성장세를 본다고 하면 솔직히 2020년 상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업황 수급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사실 판매 대수는 줄었거든요. 근데 판매 대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와 같은 하이엔드 차량과 그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 뭐 유럽이나 북미 쪽의 현대차 전기차가 굉장히 좀 뭐 인기도 1위 기록하고 있고 판매도 견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오면서 현대차에 대한 좀 실적이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실 분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외인과학 기관도 수요일 정도는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불과 다음 날 바로 좀 외인과학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외인의 특히 순매수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이제는 이 10가지 종목 중에 탑픽 종목도 각각 하나씩 들어봐야겠죠. 먼저 차장님의 탑픽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는 좀 안전하게 좀 가기 위한 하이트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4,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24,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요?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했던 현대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을 좀 전망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도 가수급상으로 외인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 위치를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9만 원 설정을 해 보도록 네. 하고요. 손절가는 18만 원이지만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1만 원 잡고서 연말까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